Welcome to Noble Character Training. 품격 있는 성품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루 15분, 1년이면 15권의 책을 읽는다. 지그 지글러의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 두 번째 이야기. 좌절을 과감한 결단으로. 한 젊은 라디오 방송 아나운서는 성공의 문턱에서 불시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는 몹시 상심한 상태였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아내에게 당당하게 공표했다. 여보, 나 이제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라고 말했다. 종종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몹시 좌절된 것 같이 여겨지는 사건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오히려 최대의 분기점이 되어줄 수 있다. 그 젊은 라디오 아나운서는 매우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자신의 환경에서 과감하게 탈출해 나왔다. 그는 후일 다 함께 웃읍시다. People are funny 라는 유명한 TV 프로그램을 만들어냈고 미국의 50년대와 60년대의 TV 방송인 중 제1인자였던 아트 링클레터이다. 아트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인생의 초기에 겪었던 그 큰 좌절을 성공을 위한 도약대로 바꾸어 놓았는가를 말해주는 정말 당신도 할 수 있다. Yes, you can 이라는 책도 저술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실패와 거부는 우리를 건설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참으로 결단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종종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데 필요한 결단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아트 링클레터처럼 좌절을 과감한 결단으로 전환시키라. 그리하면 그 결단이 당신을 정상에 오르도록 도울 것이다. 낙관주의의 선택. 윈스턴 처칠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낙관주의자입니다. 낙관주의보다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관주의의 철학과 미래에 대한 열정적 시각이 비관주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방식이라는 점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지나온 세월 속에서 미래를 희망과 두근거림을 가지고 바라볼 때 더욱 행복하고 한층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낙관적 전망이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선택한다. 그것이 바로 윈스턴 처칠의 말이 왜 그처럼 나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는가 하는 이유이다. 나 역시 낙관주의자이다. 왜냐하면 나는 낙관주의자가 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자와 절망은 내가 여행하기로 선택한 길이 아니다. 나의 선택은 이유도 없이 무작정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여 선택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모든 자연과 생명의 창조적 핵심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소망이 넘치는 것이라는 것이 내 믿음이다. 선택은 결코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많은 승리자들의 인생을 근거로 해볼 때 당신도 당신의 인생에서 승리를 기대할 만한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과감히 실패하라. 성공으로 가는 길은 실패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모순된 말처럼 들리는가?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패배자로 채워져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즉, 성공한 사람들은 시도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일에나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실패를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독히 증오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홈런 타자가 한때 수년간이나 메이저리그의 삼진 아웃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사실이다. 베이비 루스는 미키 맨들 선수가 그의 삼진 아웃 기록을 깨기까지 최다 삼진 아웃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베이비 루스는 배트를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쳐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실패자로 가득 차 있다는 이상한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패배자가 아니다. 그들은 분명 확신가요, 실험가요, 도전자이다.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고 깨닫는 사람들은 쓰러질 때마다 언제라도 거듭 일어나기를 시도한다. 그들은 오래지 않아서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리하여 끝내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회에 직면해서 기꺼이 배틀을 내밀 때 희망의 여지는 있다. 당신도 당신의 배틀을 힘껏 최선을 다해 휘두르라. 전통적인 덕성의 가치들. 부모들이여, 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주기 위하여 돈을 허비하지 말 것을 권한다. 그들에게 당신 자신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주도록 하라. 그들에게 전통적인 덕성들, 예컨대 정직, 인격, 성실, 믿음, 사랑, 충성, 의젓함 등을 가르치라. 이런 것들로써 당신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루 15분, 1년이면 15권의 책을 읽는다. 기회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직업에 주어지는 것인지의 문제는 흥미있는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 대답은 아마도 양쪽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될 수 있다. 나는 택시 운전을 하는 한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는 그 일을 대단히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나는 가끔씩 호텔 앞이나 공항에서 빈둥거리는 택시 운전사들을 본다. 놀랍게도 그들은 손님을 기다리는데 5분 혹은 10분, 심지어 3시간씩이나 기껏해야 담배를 피우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지루하게 택시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낸다.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적잖게 놀라곤 한다.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기 성장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거나 혹은 더 나은 다른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자질 향상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을 잘만 활용하면 컴퓨터 과학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학업을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루에 다만 15분 정도씩만 낸다 할지라도 보통 정도의 사람이면 1년에 15권의 책을 독서할 수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여분의 시간을 미래의 인생을 위하여 사용하라. 행동인이 되라. 당신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인가? 혹은 해야 할 일을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인가? 사람들은 행동인, 방관자, 무관심한 자의 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행동인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거나 새로운 결과를 시험해보는 정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들은 진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아이디어들을 행동에 옮기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다음으로 방관자가 있는데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힘든 작업을 행하는 것을 다만 지켜만 보는 데 관심이 있다. 이들은 모든 위험 요소가 제거된 뒤에, 즉 모든 면에서 위험 부담 없이 해볼만 하다고 여길 때만 행동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무관심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든 테스트를 해보려는 일에도 누군가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바닷가에 이르는 길이 오로지 절벽을 따라 내려가는 그 길 밖에는 없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행동과 모험의 습관을 개발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렇다.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누구나 행동하는 편을 택함으로써 행동인이 될 수 있다. 마음을 만들라.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나 TV를 틀어놓은 채 생활하면서도 전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말이다. 우리가 집중하여 보거나 들을 때에는 의식의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를 보호해준다. 의식의 세계는 전파를 통해 종종 전해지는 쓸데없는 주장이나 사상 등을 완강히 거부하게 한다. 그러나 의식하지 않고 들을 때 무의식의 세계는 활짝 열려 있어 전혀 무방비한 상태에서 믿을 수 없는 파괴적인 개념 등의 폭격을 당하게 된다. 마음은 다른 곳에 둔 채 그렇게 심심풀이격으로 친구 삼아 틀어놓은 TV가 주부들을 황당무계한 사상들로 마치 폭격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TV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공부하면 더 집중이 잘 된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끄도록 해야 한다. 외부의 소리는 집중을 곤란하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마음을 산더미 같은 쓰레기 속에 노출시켜 놓은 것과 같다. 좋은 습관의 형성.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려고 투쟁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룩해 보겠다는 희망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간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즉, 살아가면서 만일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나 그리 잘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는 습관을 형성한 사람들이다. 흥미롭게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관들은 주로 나쁜 습관의 결과들이다. 두려움도 일종의 습관이다. 자아 연민, 패배감, 근심, 절망, 낙심 등도 마찬가지이다. 불평하는 것, 흠을 잡는 것, 불만을 토로하는 것 등도 모두 습관의 결과이다. 부정적인 태도도 나쁜 습관의 하나이다. 두 가지 간단한 해결책으로 이런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 해결책이란 나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는 결심이다. 이 두 문장의 해결책을 마음에 두고 활용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인생 시합에서 더욱 커다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 윈스턴 처칠은 두 번째 취임한 수상직을 은퇴한 후 옥스포드 대학 졸업 연사로 초대를 받았다. 윈스턴 경은 변함없이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귀빈석에 앉아 있었다. 그에 대한 장황한 소개가 끝나자 그는 연단 앞으로 걸어 나왔다. 양손으로 강대상을 꽉 쥐어잡은 그는 잠시 동안 청중을 응시하였다. 그것은 이른바 그의 독특한 처치실 연설 자세였다. 그렇게 한 30초간을 아무 말 없이 청중만 응시하던 처칠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오랫동안의 침묵이 뒤따랐다. 무언가 더 훌륭한 웅변이 뒤따를 것 같았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이렇게 외쳤다.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잠시 동안 청중을 바라보더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아버렸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이 연설은 역사상 가장 짧은 그러나 힘있고도 중요한 연설이었다. 또한 처치를 생각할 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당신이 윈스턴 처칠의 충고를 정중히 받아들인다면 나는 참으로 당신을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패배를 극복하는 용기. 어떤 구름도 위쪽은 은빛으로 빛난다. 괴로움의 이면에는 기쁨이 있는 법이다. 다음 한 인물의 경력 속에서 이 구름들을 살펴보자. 그는 학교라곤 1학년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는 시골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다가 파산하여 그 빚을 갚느라 15년을 허비했다. 그는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2번씩이나 낙선했다. 그는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2번씩이나 낙선했다. 그는 매일 신문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절반이 넘는 국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그는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에 시달렸고 추남으로 묘사되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 나라에 유례 없는 최대의 유혈 사태가 있었다. 지금은 유명한 고전이 된 연설을 했을 때 그 당시 청중들은 무관심해하거나 아니면 너무 짧은 연설이라고 생각해버렸다. 이와 같은 많은 구름에도 불구하고 그 어색한 뭔가 좀 미진한 듯한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다.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100년이 넘도록 영감을 받아왔는가 상상해보라. 포기는 금물이다. 포기하지 말라. 어떤 구름도 위쪽은 은빛으로 빛난다. 아브라함 링컨은 위대한 일을 한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는 패배의 경험을 거치면서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당신은 굴복하고 말겠는가? 아니면 격려를 받아들이고 패배를 극복하겠는가?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 한다. 당신이 하는 어떤 일이건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평범한 진리이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용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어떤 영국의 배역 테스트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배역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미소를 지을 경우 아무도 그 미소에 반응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절과 상처받을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연설을 준비하는 경우 청중이 한 사람도 없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소망을 갖는 경우 실망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꿈을 갖기 위해서는 바보로 보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추락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한 가지 성격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이다. 노력한다는 것은 곧 실패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뜻한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성공이란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삶에서 중대한 것이면 어느 것에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윌 로저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때때로 위험을 당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겪어야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다. 모험에 도전하라. 우리는 심심찮게 안전과 모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때로는 안전을 선택하는 편이 이롭지만 모험의 도전 역시 나름의 보상이 있다. 최근에 나는 돛담배 하나를 보았다. 그런데 그 배는 돛이 반쯤만 올려져 있었고 도무지 생기라곤 없어 보이는 그런 배였다. 그 배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미동도 없이 고요히 항구의 평온한 수면 위에 정박해 있었다. 그 배는 절대적으로 안전해 보였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곳으로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도 이와 같다. 모험과 위험에 부담 없이 항구에 안전무사하게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또는 확실한 안정과 평안을 포기하고 거친 바다에 도전하여 바람을 타고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다. 도전에 맞서는 사람과 자기의 안전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은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움직여 나아가는 사람이다. 불어대는 바람을 타고 항해에 나서지 않으면 배는 항구에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바람을 타고 항해하며 움직이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는 전적으로 안전하게 또는 정지한 상태로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는 자연 자원을 완전히 소모시킴으로써 철저하게 활용한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간 자원은 전부 다 쓰지 못한 채 마침내는 그냥 버려지고 만다. 이 점에 대해서 올리버 웬델 홈즈는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의 가장 큰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 몸속의 재능을 여전히 남겨놓은 채 무덤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돛을 펴서 바람을 타고 항해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당신의 능력을 활용하라. 당신의 몸속의 재능이 모두 흘러나오도록 하라. 그리한 후 우리 정상에서 만나자. 성공의 지름길, 남을 도와주라. 1977년 가이드포스트 잡지는 등산 갔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실었다. 그 주인공은 산에서 갑작스럽게 눈보라를 만나 곧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이와 같이 쌀쌀한 날씨에 대비한 옷을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속히 대피소를 찾아야만 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얼어 죽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피소를 찾으려는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자꾸 흘러갔다. 결국 손과 발이 얼어붙어 감각을 잃고 말았다. 그는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 그는 거의 얼어 죽고 가고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걸려 그 위로 넘어졌다. 그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은 누군가가 와서 구출해 주리라는 희망을 갖고 일단 눈 속에 쓰러져 있는 그 낯선 사람을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렇게 결심한 즉시 자신의 젖은 장갑을 벗어 던졌다. 그러고는 쓰러져 있는 사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팔 다리를 주물러 주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함께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후일 그는 자기가 남을 도와준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도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손과 발의 마비가 낯선 사람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는 동안 몸에서 열이 나며 다 풀렸던 것이다. 나는 살면서 매일 정상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고통을 극복해내는 인격. 카베트 로버트에 의하면 인격이란 순간적인 감정이 지나간 오랜 후에 훌륭한 해결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보상하는 rewarding, 재미있는 fun, 흥미진진한
exciting 등과 같은 그러나 당신은 한 번도 성공은 쉬운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보상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일에 매달리고 고통을 극복해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윈스턴 처칠은 이른바 대영 제국의 전쟁을 격려 고모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러한 개념을 표현해 주었다. 그의 연설은 문자 그대로 그의 조국을 위기에서 건져냈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유세계까지도 구해냈다. 그는 국민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피와 노력과 눈물 그리고 땀을 바치자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에게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고 전쟁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승리를 약속했다. 나도 당신에게 똑같은 것을 약속한다. 만약에 당신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에 전담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다면 당신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인격들을 획득하거나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그 지글러의 성공을 만드는 소중한 사람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12개 긍정의 말 반복하며 마음에 새기기. 타인으로부터 신경 끄고 나부터 조금씩 변하자. 오늘 몇 시간을 낭비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좋은 습관은 그냥 루틴으로 반복해. 꿈, 습관, 자기 개발을 멈추면 녹슨다. 적은 내 안에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기도, 안식, 평온의 중요성,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나는 빛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나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운명은 내가 바꾼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의 힘, 미래에 도착했을 때 축복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라, 반드시 멋진 날이 온다.